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네오콘들은 다시는 남북이 정상회담 못하도록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전쟁 국면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다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저런 이상한 대통령은 맞아요. 맞습니다. 안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뭐냐면 제가 먼저 보냈던 보고서예요. 예. 북미 관계 정상화 비전 보고서를 먼저 보내고 이것을 보고 보자는 거야. 미국에서. 그렇죠. 첫 번째, 다른 거 없다. 먼저 1단계는 북미 관계 정상화 적대성 발표를 트럼프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6.12 싱가포르 합의 실천하지 못했던 유감 표명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비핵화 이렇게 요구했는데 유감 표명해라. 미국 북에 대한 국가안보 포기 요구했다. 할 수 있겠냐? 다들 듣고 막 눈만 껌뻑. 그리고 평화가 오면 핵 문제는 사라진다. 그렇죠.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평화 협상이다. 네. 미국 너네들 중국과 러시아의 핵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 근데 왜 북의 핵은 자꾸 말하니?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북측하고 관계 정상해버리면 핵 문제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담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너네들 알다시피 북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 적대를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관계자들한테 미국은 핵을 포기합니까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물었어요. 다들 무슨 질문인지 모르더라고. 미국이 핵을 아주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기분 나쁜 질문을 북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국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주 막 속으로 굉장히 좀 기분 나빴을 거야. 미국하고 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갖게 됐다. 미국의 대북 적대의 결과물을 이미 갖게 된 건데 이미 갖게 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당신들 잠 못 자지 않느냐. 그 이야기 했고요. 두 단계 평화는 말은 실천이다. 먼저 적대기를 철회해라. 대북 적대, 한미일 군사훈련 이거 중단해야 된다. 제재 철회해야 된다. 이런 것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북미 종전선언 원포인트. 종전선언 원포인트. 이게 핵심이다. 그렇죠. 예. 전쟁 끝내고 평화적 관계로 가는 거다. 더 이상 핵거리지 마라. 내 말이 진짜 웃기냐? 지금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건 미국이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을 제안해라. 그러면은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라. 원산도 가보고 싶다. 삼전 가고 싶다. 이런 말들 해라. 그리고 경제인 투자 이야기하면은 북이 그때 관심 가진다. 그 이후에는 신뢰관계 제도 하나 맡겨놔라. 이제 이 보고서를 보내주고 나서 토킹 포인트 같이 보내주고 나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이걸 이게 다 보고 만났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 이게 북의 속심이냐?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만나줄 수 있다. 우리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에 대해서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온 거예요. 왜냐?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협상이 필요한 건 미국이잖아. 그러면 네오콘들 입장에서는 이 만남 자체가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죠. 네오콘은 완전히 이건 엄청나게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트럼프는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우전이라든가 유럽 문제라든가 중동 이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난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트럼프가 헤게모니를 정세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75년 20세기의 가장 오래된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것. 그걸 가지고 뭔가 만회하려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남측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는 맞아요.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절대 안 된다. 맞아요. 이 평화가 필요한 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댄 리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댄 립,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데 털시 게버드 쪽 관계자죠. 털시 게버드가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했지만 미 국가정보국장 청문회에서 이 털시 게버드, 이 국가정보국이 DNI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이 털시 게버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제일 밑에 있죠. 2018년 1월 발언입니다. 미국은 북과 조건 없는 대화 시작해야 된다. 한국의 미국의 다른 나라 정권 무너뜨려 온 전쟁 역사가 핵 개발하도록
만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요. 이 털시 게버드는 말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하와이 사선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 출신입니다. 하와이예요. 그리고 송영길의 친구입니다. 알죠? 예. 자, 북이 화성포 17, 18 쏠 때마다 하와이는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북미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그런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을 이번 대선 끝나고 트럼프가 DNA 국장에 지명을 했어요. 네. 아, 대단히 엄청난 사람이네. 엄청난 거예요. 네. 즉 우리한테는 이런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의 저런 마인드가 우리한테는 보세요. 네오콘 주도 전쟁 반대하죠. 대러 제재를 반대해요. 이번 청문회 때 굉장히 곤혹을 치를 것 같았는데 통과됐어. 네. 저는 솔직히 이걸 보내주셨길래 저 사진을 보고 야 무슨 배우인가 예쁘네 이 생각만 했거든요.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라크 참 군인 출신인데 굉장히 대가 셉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정책 보좌진들하고는 거의 뭐 의뢰 관계인데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토론이 되는 보좌진이 덜시 개보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털스 게버드 못 만나셨죠? 못 만났죠. 이 보좌진들을 만났죠. 여러 번 만날 뻔했는데 그렇죠. 만날 뻔하다가 예, 바빠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예. 아까 보고서 있죠. 예. 북명의 정상화 보고서, 토킹 포인트 이런 것들은 다 봤잖아요. 전달했다. 다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맥거리가 딱 띄워보십시오. 예. 트럼프 일기 때 국방부 장관 고문이었어요. 주 독일다 지명됐다가 민주당이 반대했죠. 보세요. 한국의 주권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어요. 예.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관련된 주장 몇 개를 내가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보세요. 미군 철수하고 한국은 국가 주권을 찾아야 된다. 대단하다.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24년 지난해 12월 달 이야기예요. 지난 12월 달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여긴다. 이제 좀 이런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72이에요. 72.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각종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다음 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저걸 끝내야 된다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예. 강력하게 지금도 저걸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전장. 그래서 미국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 중에 가장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랬거든 만나가지고 이게 다 제가 보내드린 그 봤느냐 보고서 다 봤냐 봤다 진짜 잘 썼더라. 동의한다. 종연서는 난 좋은 방향을 생각한다. 트럼프가 해야 된다 하면서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뭐가 문제냐? 트럼프 주변의 정책 스태프들이 문제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저런 댄립 내지는 더불어서 맥거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국내에 있는 진보개혁적인 평화지형 사람들이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함께 풀어갈 문제들이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해 한마디 평화가 온다? 근데 저 사람이 미국의 유력한 국방부 장관의 고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제가 트럼프 2기 때도 좀 역할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권 아닙니다. 트럼프 2기 때 역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쓰겠냐고. 이제 나이도 됐고 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게 미국이 쿠데타를 미리 알았고 심지어 지지하는 놈들이 있었다라고 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해 12월 4일 날 방송이에요. 12월 4일. 여기에서 맥그리거가 했던 이야기는 자 미국에는 CIA도 있고 그렇죠. 국무성도 있고 군도 있고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단일한 미국이 아니다. 그렇죠. 의회 관계자들은 반대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전체 정보를 통과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누군가는 짐짓 팔짱 끼고 방조하고 쿠데타가 성공하길 바랬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잡아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왜? 그런 쿠데타가 나가지고 여기가 불안정하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네오콘의 국익하고 그렇죠. 맞아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예. 이게 미국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트럼프가 추구해야 될 가치하고 또 좀 달라요.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 더불어서 맥거리거의 저 주장을 제가 쭉 가져왔었어요. 키스 루스는 미국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인데요. 북을 5번 방문했던 이 사람도 사실은 미국의 하원 상원에다가 가장 많은 북한 관련 자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키스 루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었어요. 예. 키스 루스한테 물었어. 자기가 그래도 미국에서 난 좀 북에 대해서 많이 다녀왔고 좀 제일 잘한다. 미국이 북을 모르지 않냐. 이 얘기했거든. 예. 내 보고서는 다 봤잖아. 그렇죠. 내 이력도 다 읽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 북을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에 성공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사실 맞다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북한 전문가예요. 북을 5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데 이 사람들 대화를 원래 다 정리했던 건데 보여드리면 보셨죠? 네, 전 다 읽었습니다. 기술수가 맞다. 사실은 미국의 관료들 정책 전문가들이 북을 너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치운다. 정말 확인했던 게 우리보다 북을 너무 모른다. 그런데 미국이 더 잘하는 게 있어 우리보다. 감청 정보라든가 영상 정보라든가 그렇죠. 군사 정보는 많이 알아요. 예. 그런데 모르는 게 뭐냐? 북측의 국가 전략과 북측의 마음은 못 읽어. 그렇죠. 이게 치명적인 거죠. 북을 알아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키스로서는 확실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했었고 에릭스 벌링은 저스티 포린 폴리시 사무총장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평화적이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하는 단위였고요. 메디아 벤자민을 꼭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 반전 평화운동의 핵심 리더예요. 50년간 세계평화. 코드 핑크가 뭐냐면요. 이라크 전 당시에 미군 사망자를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이라크 전 반대하면서 반전운동을 창립했던 그 시기 이후부터 위민클래스 DMZ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평화운동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레이 타임즈 저렇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저 메디아 벤자민은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굉장히 저분하고도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퀸시 연구소 대북파트 사람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실 앤디 김 저 두 의원실은 2019년도 제가 개성동 이사장으로서 미 하원에서 개성동 청문회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왜 종전평화법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와달라. 두 사람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약해보면 그렇네요. 이 영상 이재명 대표가 봤으면 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예. 네, 진짜 꼭 보셔야 되고 꼭 아셔야 되고. 예.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분단 좀 끝내자. 저기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법안 저희 브래드 셔먼입니다. 브래드 셔먼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화 이거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만 바로 저렇게 이제 쭉쭉쭉 이어졌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역설적으로 왜 엇갈린 서로의 관심사 무엇이 달랐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팀들한테 계속 물었던 게 북미 정권 정상 진짜 있나? 그렇지. 진정성이 진짜 있냐? 있나? 종전선 원판 정상에 할 수 있겠어? 북에 대한 무지 인식을 심하다 인정하나? 계속 이런 거였고 미국 사람들은 저한테 북의 본심이 뭔데? 왜 우리를 자꾸 회피하는데? 니 진짜 모르냐? 당신 진짜 모르냐? 평화를 원하지 않냐? 그럼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개성공단 남북경협 실증 사례 경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북은 자신들 어떻게 보는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차기 정부 남북관계 전망 저한테 우리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저 많은 질문 중에 가장 핵심은 북의 본심. 그렇죠. 북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다 보니까는 북에 대해서 얘기 많이 물었고 나는 내가 아는 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다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얘기도 많이 했고 저기 마지막에 됐었죠. 많은 미국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제 결론은 한국하고 똑같이 미국도 북에 대한 인식이 우리 무지. 북에 대한 무지가 예. 계속 정책 실패를 야기했다는 결론을 또 가졌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책 스태프들은 이제 뭔가 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졌고요. 그런 정도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네. 그 보고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네. 가서 만났는데 제 결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정상 의지가 진정성이 있었다. 정책 스태프들 발목을 잡는 애들이 있지만은 에어컨들이 있지만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가을 이후에 뭔가 좀 가식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종전선 원포인 정상회담 트럼프는 던질 수 있다.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저거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라고 하는 거는 한국. 우리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 예. 남측 정부의 역할, 저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북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집단의 북에 대한 무지가 참 심각하다. 그렇죠. 네. 그거 다시 확인했다는 거.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 개혁 정책에 대한 연방 관료들의 저항과 복지부들이 진짜 심각하다. 예. 막 연방정부 관료를 개혁하다 보니까 말 안 듣는 거지. 예. 연방정부 애들 트럼프들이 잘하나 한번 보자. 이 복지부동이 엄청 심각하더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통상 압력은 주변국 길들이기 협박으로 보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통상 전략이 아니다라는 판단. 그렇죠. 왜? 연방정부가 일을 안 해요, 지금. 어허. 일을 안 한다고.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뭐 하여튼
이 정부가 어떻게 유지될까 싶을 정도로 막 전부 다 태만해. 네. 트럼프에 대해서 너 잘하나 안 보자. 우리를 자르겠다고 이런 분위기가 엄청 세.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뭔 일도 안 돌아가는데 뻥뻥 말만 크게 하고 정교한 대책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우리가 심리적 포박 상태로서 우리가 먼저 막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게 최선의 생각이 들었었고요. 의회, 언론 등 반 트럼프 기조 여전히 트럼프를 안 찍었던 기조 있죠. 그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트럼프를 흔들고 있는 게 좀 심각하더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느꼈던 가장 큰 거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아, 맞아요. 국가 채무, 재정 적자, 양극화, 예. 소비자 물가. 물가 와, 엄청 이거 비싸대요. 이야, 진짜 막 3명, 4명이 밥을 먹으면 웬만한 식당에 가서 먹으면 15만 원, 20만 원 금방 나와. 그러니까. 좋은 데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샌드위치하고 예를 들어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 있잖아요. 네. 1인 콜라하고 하나 먹으면 무조건 15,000원, 2만 원이야. 그리고 한국 식당 가서 순댓국 같은 거 하나 먹잖아요. 2, 3만 둘이 하면 원이야. 거의 팁까지 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는데요.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미국 경제가 진짜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7번째 제가 정리한 거는 어떤 거였냐면요.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내역권 좀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니들 뭐 하는지도 도무지 모르겠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한미동맹 군사동맹이잖아요. 군비 확장과 관련된 군사주의적 관점의 네오콘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식으로 가져가지 마라.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예. 트럼프 시즌이면은 트럼프에 그렇죠. 맞게끔 반네오콘 입장들도 있다.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해라. 엄청난 이야기죠. 아니,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김진장 이사장만큼, 김진장 이사장님만큼 알까요? 제가 볼 땐 그보다 이만큼 아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전술적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놈, 이상한 사람 만나는 놈 있잖아요. 간첩이라니까, 그놈은. 김태효. 간첩 같은 거. 그래가지고 날라갔어. 그렇지. 잘렸어. 저는 이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없는 네. 게 저는 세스밸리하고 네. 국무성의 부대표 이게 국장급 이상 두세 명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예.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가서 내일 만나야 되는데 저녁에 연락이 온 거야. 이거 캔슬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일인데? 내가 뭐 안 만나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성이 좀 시끄럽다. 근데 왜 시끄러운데? 하여튼 좀 양해해달라. 약속까지 다 잡았다. 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저 3명도 같이 만나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근데 나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김태호가 가서 잘렸다는 얘기 나온 거야. 그때서야 미 국무성에 나하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 대기발령 비슷하게 아.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고. 이만큼 심각하게 미 국무성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김태효 하나 때문에, 야, 미안하네, 좀.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네오콘들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러겠죠. 뭐하는 짓이야? 당연히. 좀 네. 그런 입김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이 서늘했어요. 제가 만나고 나서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그냥 개성공단에 대해서 저한테 묻길래 개성공단에 있었던 많은 경제협력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원산과 삼지연, 양덕, 북이 지난 5년간, 7년간 어떤 국제관광 특구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이거 다음 달에 개장하는데 사진 봐라라고 사진 쭉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가 북한입니다. 북한. 자, 이 사진은 원산 갈마반도예요. 이게 6년 전, 5년 전 사진인데요. 저렇게 대공포 훈련을 매년 서너 번씩 했던 저 갈마반도를 다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가고 싶다. 이게 지금 갈마반도인데 가보고 싶다. 이게 지금 다음 달 6월 달에 공식 개장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저기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못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 사진을 보고 트럼프가 했다는 이야기야. 그때 내가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북에는 이런 해변이 많다. 또 지을 수 있을 거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야, 이 원산 앞바다 이거 기가 막힌 기가 여기 막히죠, 진짜. 모래 여기가 사장 아닙니까? 예,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야. 6월 개장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북한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원산이에요, 원산. 북한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기하고 삼지연. 삼지연은 이제 백두산 관광의 관문이잖아요. 그때 뭐 무슨 이미 이거 다 완공했습니다. 2년 전에. 여기가 이제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뭐 삼지연 뭐 네, 지금 맞아요. 했던데 거기 아닙니까?
당시에 오래된 삼전 현대화는 남북의 합의 사항이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북이 이미 3년 전에 완공을 어떻게 했느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그 스위스처럼 백두산 관광특구의 관문으로서 계속 넘겨보십시오. 이게 삼전입니다. 삼전. 삼지연. 이렇게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4년 내도록 다음은 이제 양덕입니다. 여기 이제 온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한쪽에는 슬로프, 한쪽에는 북에서 가장 좋다는 온천 중에 하나가 양덕인데 예. 자, 이런 거를 북측은 벌써 10년 전부터 완공한 곳, 곧 개장하는 곳, 6월달에 삼전 기가 뜨고 막히네. 이런 사진들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지금 북은 보여주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러시아도 가고 있고 중국도 가고 있다. 미국 너네들이 못 가고 있다 여기. 네. 이거 어떻게 할래? 북중로가 만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다 지키려 했잖아. 지금 눈 뜨지 않았다. 가야 된다. 언제까지 네오콘들 군사복합제 군수산업 전쟁 산업을 위해서 적대할래? 나는 개성공단 남북 14년 남북 경협을 직접 해봤던 사람인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경제협력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북은 미국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북에 투자하는 것을 더 큰 평화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투자만 해라. 안전하다는 증거잖아요. 즉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예. 칸트의 영구평화이론. 그렇죠. 경제 협력의 관계가 밀도가 높아지면 나라와 나라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보다 그런 종의 쪼가리보다 말보다 평화가 오는 가장 큰 징후로서 개성이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잖아요. 네. 미국의 기업인들이 원산이다, 백두산이다, 기업인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제서야 끝나는 미국이 조선하고 관계정상과 평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한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진 다 보여줬어요. 그냥 우리 대표님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개성공단 14년간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놀았다. 이렇게 놀았다. 이렇게 돈도 벌고 저렇게 우리는 체육대회도 하고. 네. 제가 우리 북쪽에서 같이 공차는 모습입니다. 아, 제가. 우리 이사장님 족구 좋아하시는 거야. 저도 족구 좋아하는데. 이사장님이 저 때만 해도 저렇게 머리가 그래도 흰머리가 되지 자, 않았는데. 보세요. 야. 이 공 차면서 공 차고 뭐합니까? 술 먹잖아요. 예. 술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취합니다. 취하죠. 같이 취하고 울고 해야죠. 이런 사람들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김영철, 저 양반 저 가운데 앉아있는 양반 높은 사람이잖아요. 저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른팔이었죠. 지금은 거의 뭐 북측 고문입니다. 남과 북이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에 그러면 북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남북이 같이 섞여서 네. 회식하고 나서 사진 찍은 거야. 우리는 저렇게 14년을 이미 통일과 평화를 만들어 봤잖아. 여기는 네. 통일이 돼 있었던 거예요. 14년간. 예, 개성은 이명박 이후에 개성을 비정상화 시키려고 했지만 만나면 끝이었어. 이 사진들을 제가 미국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가슴이 서늘했을 거예요. 아, 만나면 끝이구나. 만나면. 맨날 책상 앞에서 이 협상, 이 안을 줄까 말까, 이걸 받을까 말까, 이따위 시간에 가서 만나봐라. 뭘 고민하냐. 그렇지.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면 안 풀릴 일이 없다. 즉, 책상 앞에 가지고 절대 안 열릴 거야. 절대 안 열릴 거야. 안 열린다. 그런데 노력하면 진정성을 보여주면 우리는 개성을 기적을 만들었다. 그 트럼프 타고 평양에도 백두산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북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런 사진들에 대해 열광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실증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이사장님의 가장 강점이죠. 그렇죠. 그냥 뭐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었잖아요. 저것이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통일은 와 있었어. 개성공단에. 우리 해봤어. 해봤고. 우리 해봤어 이미. 그런데 저걸 갖다가 그 무지막지한 그 박근혜 정권이 그거를 박살내는데 3시간 만에 닫았어요. 3시간 만에. 그런데 그걸 보고만 있고 3시간 만에 닫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순실이가 베트남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해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놓고선 그거를 갖다 다시 열자 그러는데 워크그룹에 발목 잡혀갖고 저걸 열지도 못하는. 우리 김성민 대표 말씀처럼 박근혜 시절이야 뭐 무도한 그렇다고 시절이니까 그렇다고 쳐. 무도한 시절이니까 그랬다 쳐요. 닫았다고 쳐. 진짜 미친 짓을 한 거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의 여러 합의 중에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가장 중요한 합의죠. 남북의 교류협력 신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남과 북이 이미 했던 거. 그렇죠. 이미 해봤던 그렇죠. 게 개성과 금강산이었어요. 맞아요. 개성공단 금강산은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하자라는 합의를 했어. 그럼 재개했어야 될 거 아니야. 했어야지. 근데 뭐 그거를 이거 합의까지 해놓고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을 때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미국이 자꾸 반대하는데 남북이 합의를 해놓고 미국이 반대하는데라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열었어요. 아니 우리 주권 남북의 국가 합의였어. 주권 국가 맞아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는 남북의 합의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미국 워킹그룹 가가지고 이런 거 남북의 합의는 해도 될까요? 물었어. 북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남과 북의 두 지도자의 합의야. 근데 남측은 두 지도자 합의를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미 워킹그룹 실무회의 가가지고 국장급들 회의에서 이거 되겠냐고 물었어. 그러면 지도자 간의 합의는 뭐고? 미국 국장한테 이걸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미국 국장이 적절치 못하다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맨날 괴뢰 정부라 그러잖아요. 미국의 괴뢰 정부 같은 거지 뭐야 이게. 5천만 국민과 저쪽 2천원만 7,500만의 존엄을 가지고 주권과 주권으로서 합의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미국의 국장급 워킹그룹에 그 애가 적절치 못하다 그랬는데 미국이 싫어하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내부 회의를 계속하면서 결국 못 열었다라는 거. 박근혜야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열었어야죠. 이걸 못 열었기 때문에 북은 당신들은 미국보다 더 나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보다 더 나빠라 그랬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통일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재명 정부에 기웃거리고 있다니까요. 환장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물론 대통령 혼자 결정을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참모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걸 자기들이 안 해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했던 인간들이 또 가가지고 자리 얻어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노하우를 배우래잖아요. 뭔 노하우를 배우라고? 국장한테 결제받는 노하우?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인식의 오류, 무지. 참된- 그들은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 못 했을까요? 저는 북도 모르고 미국도 몰랐다. 분단의 본질, 남북관계, 그 수많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피눈물 나는 정책적인 평화 실패를 진짜. 만들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윤석열이 등장. 그래서 윤석열이 등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네오콘들은 윤석열이 같은 애를 만짜고 다시는 남북이 정상회담 못하도록 그러니까. 네오콘들은 서슬프르게 트럼프가 막 한다고 그랬을 때 말린이라고 말도 아니었어요. 윤석열 만들어 놓고 전쟁 국면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실패가 우리가 전쟁 기험, 비상 기험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제공이었어요. 이거 알까요? 모를걸요? 그냥 그러니까. 미친 윤석열이 그랬겠거니 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 위기에 윤석열이 등장했던 겁니다. 다시 이거 복구해야 되는 상황은 진짜 피눈물 나죠.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트럼프는 예. 다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저런 이상한 대통령은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전쟁 중에 적대국 두 국가 관계가 완전히 고착화돼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란 확신도 있고 트럼프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그런 한미동맹 말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 평화동맹으로 가야 된다. 안보동맹 말고 평화동맹을 만들다 보면은 동북아 평화협력 속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북미 관계 정상화, 정전선언 가능성이 있느냐 진짜. 제 답변은 결국 13일간 다녀오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트럼프는 트럼프의 의지대로 북미 관계 정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트럼프의 저 이상한 정책 기조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평화에 가장 절박한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는 위기이자 기회죠. 그러면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우리 국민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맡겨놓으면은 이상한 사람들 말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재명의 그 개혁적 이재명 다음에 대해서 평화 진보 개혁 세력이 쫙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북미의 정상화 종전평화협정 쭉 나아갈 수 있다. 진짜 자신감 가지고 미국 앞에 비굴하지 않게 민주공화국 주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좀 해보고 싶어요. 13일간의 짧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제 나름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속 한번 써봤어요. 가장 큰 느낌은 뭐였느냐. 가장 기본은 미국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진짜 당당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온전한 동맹, 진짜 평화국가, 평화동맹을 가져야 된다. 네. 우리는 민주공화국, 자주 독립국가, 한때 말입니다. 자주국방. 자주라는 말 자체를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못 쓰게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심적 포박 상태였어요. 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자주 독립국가다. 이 기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의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이길 바래요. 그러니까요. 눈치 보는 비굴한 대한민국을 원할까요? 그렇죠. 그건 네오콘들이나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에도 진짜 평화 진보색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들이 좀 당당하게 왜 외교를 안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따지듯이 물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만큼이나 미국의 북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더라. 남북미 관계 인식 수준도 우리만큼 안 되더라. 미국의 대한 정책의 정감이 많이 무뎌져 있더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존엄 있는 대한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존엄 높은 5천만 대한 국민의 나라잖아요. 예전에 그 천시받고 멸시받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닌데 75년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 앞에만 서면 그렇게 스스로 오그라들었던 그런 스스로의 심적 포박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미국한테 당당한 동맹 가자. 당당한 평화동맹 하자. 우리 너네들 방금 똑똑하다. 이제 대한국민 대한민국이야. 그런 대한민국하고 진짜 정상적인 관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모습이면 네. 이재명 후보 대통령은 진짜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 평화는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분단의 본질과 기원은 패권이었잖아요. 예.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여러 패권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예. 그러면 저는 신압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복원은 되어 있을 것이다. 당당한 대한민국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누리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독일에 계실 때 그 옆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냐. 그러면서 뭐 30, 50 클럽을 얘기해요. 3만 불 그리고 인구 5천만. 예, 그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실은 G7 7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하지 않은 나라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 나라를 식민지 삼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뭐 미국, 일본 어디든 다 식민지 삼고 이 못된 짓을 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러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저력도 있는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윤석열 이 내란 세력들 제압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하면 그런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미국에 질질질 짜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네오콘 이 똘마니들 한국에 있는 네오콘 똘마니들 물론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돈 때문에 그래요. 네? 다 돈 챙겨주고 하니까 그러겠죠. 악마의 그러나 돈. 그런 대한민국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북한과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화해하고 북한과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선언을 하면서 경제협력하고 우리가 가서 개발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갈등의 모든 중심에는 분단 상황이 있습니다. 분단 상황을 깨야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그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조중동이 이제 보세요. 이제 정권 바뀌면 얼마나 장난치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지장 이사장님. 제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5천년 민족사의 문제이고 맞습니다. 지난 80년의 분단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그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진보 개혁적인 평화 개혁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껏
평화를, 진보를, 개혁을, 민주를 이야기하십시오. 이재명은 그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진짜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게 6년 전, 5년 전 사진인데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삼전입니다. 삼전. 이렇게 와. 양덕입니다. 온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 개성공단 14년간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놀았다. 이렇게 놀았다. 이렇게 돈도 벌고 저렇게 있는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사람들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북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양국이 같이 섞여서 회식하고 나서 사진 찍는 거야. 우리는 저렇게 14년을 이미 통일과 평화를 만들어 봤잖아. 여기는 통일이 돼 있었던 거예요. 14년간.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그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껏 평화를, 진보를, 개혁을, 민주를 이야기하십시오. 이재명은 그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진짜 따를 것입니다.